안녕하세요. 오늘은 형태론 그 세 번째 영상이 되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단어를 중심으로 단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 강의는 아마 품사 이렇게 되겠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단어라는 걸 공부를 해보면 단어는 우리가 형태소와 단어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공부했던 게 있고, 단어만을 중심으로 봤을 때는 크게 우리가 단일어라는 게 있지. 그리고 이 단일어와 비교되는 게 보통 복합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복합어는 뭔가가 합쳐졌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우리가 파생어와 합성어로 구분을 하는 거지. 그래서 단일어는 어근이 하나다라고 해서 단일어를 하는 거고, 파생어는 어근과 접사가 결합하는데 순서가 어떻게 될 수도 있어? 그치? 이 결합이 접사가 뭐냐에 따라서 접사 플러스 어근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요렇게 되면 접사가 뒤에 어근 뒤에 오기니까 전미사라 해서 무슨 파생어? 그렇죠. 전미 파생어라 하면 되고, 접사가 앞에 왔을 때는 접두 파생어다. 그래서 우리가 파생어도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고, 합성어는 기본적으로는 어근이 두 개 이상일 때 우리가 합성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것도 우리가 배열 관계냐, 그 다음에 결합 관계냐에 따라서 어떤 것들은 대등, 종속, 융합 합성어. 그래서 어근이 두 개 이상 결합할 때 같은 등이냐, 하나가 하나한테 포함되냐, 새로운 의미를 가졌냐. 요게 하나 포인트가 있고, 또 하나는 뭐라 그래? 그렇지.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어떻게 했었어? 비통사적 합성어가 네 가지 케이스가 있었는데 얘 빼고 나머지는 통사적. 이렇게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요걸 바탕으로 우리가 실제 문제까지 풀어보는 식으로 나가는 게 오늘의 수업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려운 건 아닌데, 우리가 저번 영상에서도 그랬잖아. 이런 걸 배우고 나면 분명 포인트들이 있었지. 그래서 내가 수업 시간에도 이쪽 비통사적 합성어의 네 가지 케이스 이런 것들 중요하고, 그 다음에 파생어를 얘기할 때도 우리 접사 굉장히 중요했었죠. 이 접사에서도 한정적이냐, 지배적이냐. 특히 요거 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정적일 때 예외 네 가지. 근데 네 가지가 접두사지만 지배적으로 쓰일 수 있는, 내가 이런 예문들 알려줬었지. 그래서 이 네 가지 외우라 했었고, 지배적 이것도 마찬가지죠. 일반적으로 지배적이라고 하면 품사를 바꾸는 걸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문장 구조를 바꾸는 것도 있었다라고 하면서 내가 키워드를 뭐로 줬어? 그렇지. 사동, 피동, 접사 이런 거 굉장히 재밌다고 얘기를 했었고, 우리가 제가 특강 요럴 때는 어떻게도 얘기해? 이거 가지고 심화로 해가지고 다른 심화반에서 얘기도 해줬었지. 그리고 비통사적 같은 경우도 네 가지 케이스 외우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걸 중심으로 보시되, 여기서도 뭐 새로운 의미 이런 키워드들 그걸 중심으로 보시되 예문을 잘 보셔야 돼. 예문들이 반복되는 경향이 굉장히 크거든. 그래서 내가 수업 시간에 다루는 것들도 보면 거의 비슷한 예문들을 다루잖아. 왜? 내 책 자체가 어떻게 구성을 했어? 교수님들의 30여 권의 개론서를 종합해가지고 빈도순으로 가장 많은 것부터 우리가 넣었기 때문에 당연히 예문들을 자주 보시면 똑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지. 그럼 우리가 기본적인 유형이 시험에 어떻게 나온다 했어요? 저런 것들을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봤지만 보기에 줄글로 막 써주고, 여기 안에 뭐 어떻게 해버려? 기억이냐 니은이냐 이렇게 해주고, 기억에 해당하는 건 니은에 해당하는 거 이렇게 찾는 게 기본이야. 근데 요즘에 최근 유형은 이런 것들은 당연한 거고, 요즘에 긴 지문이 등장한 이후에 긴 지문이 보통 어떻게 주는 거야? 그치, 줄글로 독서처럼 써주고 문제를 두 개로 물어가지고 적용하는 이런 걸 냈잖아. 그러니까 이런 지문이 두 문제가 나온다면 다른 유형을 낼 때는 어떻게 내야 되냐면, 보통 보기에 줄글 쓰던 걸 확장하는 게 긴 지문인 거야. 그러면 다른 쪽은 보기에 이런 걸 써주는 걸 별로 좋아하지를 않겠지. 왜? 이렇게 이미 길게 냈는데. 그래서 다른 것들은 보통 보기를 예나
문장 같은 것만 주고 풀어라 라고 내버리든지, 또는 이 보기가 있는데 보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는 너 이미 알고 있어야 돼. 그걸 바탕으로 이 보기에서 예문이나 또는 추론을 하는 거야. 막 도식화를 그리는 거지. 도식화 그려놓고 예, 아니요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뭐 A, 여기에다가 B, 또 여기서도 예에서도 아니요로 빠질 수 있겠지. 그러면 여기다 C. 그래서 A, B, C에 해당하는 예를 고르쇼. 이렇게 내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유형을 이렇게 보면 돼. 예전처럼 내겠다 라는 교수님이 있으면 보기에다가 일정 내용을 써주고 예문이나 예에서 적용하는 걸 찾는 거. 요렇게 기본적으로 5문제를 낼 수도 있고, 요즘 시대 신유형으로 문법을 내겠다 그러면 긴 지문을 기본적으로 주겠지. 물론 여기가 중세겠고 얘가 현대겠지. 그래가지고 2문제를 냈어. 그럼 이미 긴 지문을 많이 줬는데 이걸 확장시킨 문제를 내버렸잖아. 그랬을 때는 그냥 보기에다가 예문 주고 너 알아? 맞춰봐 라고 해버리는 거거나, 또는 너 아는 걸 바탕으로 도식화를 해석해가지고 예 아니요 예 아니요 이런 거 있으면 A, B, C, D 해가지고 A에 해당하는 거, B에 해당하는 거, C에 해당하는 거, D에 해당하는 거, 요걸 예문에 찾아봐. 요렇게 낸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간단하게 해설들을 조금씩 할 텐데, 그때도 그런 걸 중심으로 보시면, 유형을 생각하면서 보시면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깊게 설명할 것들은 아니고 우리가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고 이런 걸 보는 거니까 보시면, 그래서 딱 요때지. 한 2017년 이후 그때부터 약간 긴 지문의 시대로 가는 거고, 그전에는 이렇게 보기 주고 적용해봐 라는 게 기본이지. 여기도 다 보기 주고 기본 적용해봐 라고 하는 거지. 그럼 여기를 읽었을 때 핵심이 단일어, 복합어. 복합어도 뭐하고 뭐로 나뉘어? 그렇지, 합성어와 파생어로 나뉜다. 요걸 그대로 냈지.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각각 합성어에 어디에 해당하냐 라고 골라봐라 라고 내겠지. 그러면 그 다음 문제는 뭐겠어? 단일어 골라봐라, 그 다음 파생어 골라봐라 라는 식으로 내는 게 기본 옛날 시험 문제였다고 보시면 되는 거지. 그래서 물고기 같은 경우는 물 플러스 고기, 지우개는 지우 플러스 개, 심술쟁이는 심술 플러스 쟁이, 책 플러스 가방인 거지. 그럼 이 중에서 개라는 건 접사이겠고 쟁이도 접사지. 그러면 접사는 파생어니까 빼고, 그럼 니은 디귿 빠지면 답은 2번. 이렇게 쉽게 고를 수가 있어야겠고, 봐, 비슷한 식이니까 마찬가지 보기에 주고 이 중에서 골라봐. 항상 이런 거야. 유형을 공부한다는 것도 분명 좋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죠. 뭐 플러스 쟁이, 몰래 플러스 카메라, 배 플러스 나무, 풋 플러스 사랑. 그러면 얘는 접사가 들어있으니까 파생어. 얘는 A, B 이렇게 돼야겠네. 그래서 기억 리을 대 니은 디귿, 기억 리을 대 니은 디귿, 2번이 답이 되겠고, 그 다음에 3번 기억 디귿은 얘도 마찬가지죠. 똑같죠. 어근 접사 설명하고 단일어, 합성어, 파생어 보기에 써주고 적용. 근데 이게 조금 유형이 재밌는 거네. 이렇게 해놓고 보기에 뭘 줬어? 도식화해서 얘에 해당하는 걸 고르시오 이렇게 됐잖아. 지금은 이게 아니야. 지금은 아까 말했던 게 이런 거야. 여기서 얘를 빼버려. 얘를 빼버리고 얘하고 뭐를 주는 거야? 그치, 보기를 줬는데 보기가 얘가 써져 있는 보기를 줘버린다는 거지. 그런 것들이 요런 것들 딱 좋죠. 이게 옛날에 있었던 문제인데 도식화, 너 이거 알아? 해가지고 바로 내버린 거. 그래서 요즘은 오히려 이런 것들이 훨씬 활성화가 돼 있는 시대에, 이게 11페이지구나. 뒤로 가시면 이런 식이야. 이런 식. 2020년 보면 보기에다가 그냥 다 줘버려. 그리고 기억 니은에 해당한 걸 예문에서 고르시오. 또 이 최근 걸 한번 찾아보면
여기도 그냥 주고 도식화. 요게 기본적인 거지. 여기도 보면 20년에 보기를 주긴 했지만 내용이 거의 없지. 그냥 바로 푸는. 오히려 이걸 보고 선지랑 비교하는. 그래서 요즘에는 요렇게까지 변형이 조금 됐다. 그래서 요즘 유형과 옛날 유형이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지금 접근을 조금 해보시면 하나의 어근으로 단위로겠지. 그 다음에 접사가 결합됐냐? 예, 파생어겠죠? 아니요. 합성어가 되겠네. 그럼 그걸 바탕으로 적절한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바다는 뭐겠어? 파생어. 근데 일꾼은 꾼이 붙었잖아. 접사. 그럼 얘 틀렸네. 기억은 군살과 맨산. 그럼 답은 2번 되겠죠? 군하고 맨. 근데 이거 조심하셔야 돼. 이 군이 재밌습니다. 군이 약간 군사라면 뭐라 해야 될까? 살인데 군더더기 할 때 그 군자거든. 그러니까 필요 없는 것들이 붙어 있을 때 우리가 보통 군 요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이 군이 재밌는 게 재밌는 예문이 군밤이야. 군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될 건데 군밤은 군밤입니다. 군밤. 그래서 접사가 아니라 이걸 뭐로 봐야 돼? 구 플러스 은. 그러니까 용언 어간에 관형사형이 붙어 있는 형태로 봐야 되는. 그래서 군하면 군밤 이런 게 포인트야. 뒤에도 그런 것들이 있을 거야. 뭐 첫사랑이라든지 새신랑이라든지 첫새 이런 것들. 그래서 포인트를 그렇게 짚어주시면 재밌는 문제가 되겠지. 답은 뭐 너무 쉽게 찾았고. 그 다음에 4번 문제로 한번 가시면 단어 형성법 얘기를 했네. 그럼 당연히 단어 형성법은 단위로 합성어 파생어 키워드가 나와야겠지. 단어 형성법이 다른 말로 한자로 주어법이니까. 그래서 단위로 나오고 합성어 나오고 파생어 나왔네. 그래놓고 예문을 주고 적용하시오. 그래서 17년 정도는 보기를 이렇게 지식을 주고 적용이야. 근데 이게 지금 도식화나 요런 것들이 옛날 2013년에 나왔던 요런 문제, 이때가 약간 선진적이었던 거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고르시오라고 돼 있죠. 치솟다, 밤 하늘, 지우 플러스 개, 그 다음에 닭 플러스 고기, 나무꾼, 검 붓다, 개 살구, 부채 질. 이렇게 돼야겠네. 그럼 보시면 치는 접사니까 파생어 가능하겠고, 밤하고 하늘은 어근어근이니까 합성어. 지우 플러스 개, 개가 접사죠. 이런 것들은 어근의 접사 파생어. 닭 플러스 고기 어근어근 합성어. 그 다음에 얘가 접사고 얘는 어근 실제로는 어간이 더 좋겠지. 근데 비동사적이겠죠. 검고 북닥인데 원래 연결이 빠진 거고, 얘는 어근의 접사 파생어. 그러면 틀렸죠. 얘는 파생어, 얘는 합성어. 답은 그 다음에 개살구 부채질, 개가 접사, 질이 부채질. 뭐는 행동을 얘기하는 거고, 개 요런 거 재밌죠. 개도 좀 자주 나오는 건데, 개는 개복숭아, 개살구 이런 것처럼 이때 개는 품질이 낮은 또는 약간 야생 요 정도의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래서 자주 나오는 접사니까 알아두시고, 질도 뭐 행동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5번. 여기 재밌는 거 나왔죠? 이거 뭐 다른 것들은 포인트만 딱 짚을게요. 답은 그냥 1번입니다. 1번. 이 새는 접사가 아니야. 새는 접사가 아니고 관형사입니다. 관형사. 요게 굉장히 재밌는 거야. 보시면 새가 알아두셔야 돼. 우리가 접사새도 있고 관형사새도 있는 거야. 근데 새로운 의미 있지. 새로운 이런 거는 관형사야. 관형사.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새는 관형사야. 관형사. 그러면 이때 새가 접사할 때 뭐냐, 약간 짙고 선명하다 정도의 의미를 지닌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새빨간 거짓말 때 새빨간이지. 새빨갛다, 샛노랗다 이럴 때 그때 새가 접사. 그래서 얘는 알고 푸셔야 돼. 이거랑 비슷하게 나올 수 있는 게 첫. 그러니까 얘가 관형사인데 뒤에 명사를 수식가지고 새해랑 명사가 된 거거든. 그러니까 쌤, 새해는 하나로 붙어 있는데요. 관형사는 새 띄고 해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지. 이게 우리가 특강 때 내가 이제 재밌게 볼 수 있다고 했던 휘와야. 옛날에는 분명 다른 것들이었겠지만 지금 하나로 합쳐져서 하나의 단어처럼 보이는 거. 그래서 첫 플러스 사랑도 마찬가지야. 첫이 접사가 아니라 관형사야.
관형사. 요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요런 것들을 조심을 해서 보셔야 된다는 얘기지. 화면이 틀어져서. 그래서 요런 것들 볼 때 조금 조심을 해서 보셔야 되는데, 첫이 관형사다. 그래서 우리가 관형사인데 사랑이라는 명사를 수식해서 지금은 하나처럼 첫사랑으로 굳어진 명사처럼 보이겠지만, 옛날에는 관형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새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런 것들 조금 조심을 해서 보셨으면 되는. 그래서 첫하고 새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는 유형입니다. 꼭 조심해 주시고, 그 다음에 6번 보시면 이런 것들이 최근에, 오히려 이런 것들이 훨씬 최근에 맞겠지. 한번 보면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어인가? 예, 그럼 단일어겠지. 그 다음에 아니요, 복합어. 근데 복합어는 아까 합성어, 파생어 이렇게 나뉘었죠. 그래서 어근이니까 합성어, 어근 접사니까 파생어. 그래서 기억은 단일어, 니은은 합성어, 파생어. 그래놓고 이 중에서 그걸 각각 고르란 얘기지. 또나고 밭 합성어지. 그 다음에 하늘 단일어고, 지우개 아까 개 나왔었죠. 접사 헛, 쓸모없는 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접사가 붙었으니까 파생어인 거고, 높고 푸르다니까 얘는 합성어인데 비통사 뭐 이런 것들. 그럼 합성어가 될 수 있는 건 논밭과 노푸르다. 그 다음에 단일어 하늘. 그 다음에 지우개 헛수고가 파생어. 그럼 이럴 때는 하나밖에 없는 거 찾는 게 제일 좋아. 단일어는 하늘밖에 없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벌써 이 두 개로 좁혀지잖아. 그래놓고 논밭 노푸르다. 답은 1번. 이렇게 풀었어야 되고, 한 하이픈이 돼 있죠. 요런 것들. 그래서 각각의 용례를 찾아라라고 나온 문제들 보시면 요런 거 재밌잖아. 한은 큰도 있고, 요런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뭐에 해당하냐라고 지금 물어버린 거지. 요런 문제들 참 재밌게 낼 수가 있는. 그래서 요런 것들은 시간 재미 뭐 둘 다 가져갈 수 있는 거긴 한데, 그러면 한번 봅시다. 큰의 의미, 같은, 한창 이런 의미잖아. 그럼 한겨울은 뭐겠어? 너무 쉬운 거는 큰이 제일 쉽지 않겠어? 그러면 한 걱정, 큰 걱정이겠지. 한 마을, 같은 마을이겠지. 그럼 벌써 이 한은 니은, 큰. 그 다음에 같은은 비, 디귿. 그러면 벌써 A에 니은이 들어간 거 찾으면 이 셋 중에 하나인데 디귿이 들어간 거. 그럼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3, 4번 중에 하나로 좁혀지는 거고, 리을만 보면 되겠네. 한밤중. 그럼 큰 밤중일까? 안 되죠? 같은 밤일까? 아니죠? 한창인 밤. 그러면 답은 그냥 나오겠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간 줄이는 것도 괜찮고, 그 다음에 적절하지 않은 거, 어려운 걸 보라고 했지. 요거는 그냥 보세요. 보는데 요런 의미들 좀 보시면 공부하기에 좀 도움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영파생이랑 관련된 거야. 신과 신다, 명사, 동사 형태는 같은데 이런 것들. 그 다음 9번 보시면 품사가 변하는 지배적 접사 고르라는 얘기가 되겠네. 그러면 우선 접사가 붙어 있으면서도 지배적 접사의 기능을 해야겠지. 형태도 분석하면 개 플러스 떡, 밤 플러스 길, 더 플러스 개, 그 다음에 들 플러스 곳. 근데 얘는 안 되지. 단위로 아까 나왔던 단어죠 앞에서도. 그럼 답이 1, 2, 3, 4 중에서 나오는데, 지배적 접사에 기능하려면 당연히 뭐였어야 돼? 그렇지, 접미사. 왜? 접두사는 네 가지 예외 빼고는 일반적으로 한정적이었잖아. 그러면 접두사들이 붙은 것들, 이런 것들 다 제껴야 되고, 얘도 합성어니까 제끼고. 답은 2번. 너무 쉽네요. 말도 안 되는 문제. 그래서 모든 걸 하나하나 하면서 하는 게 아니야. 포인트를 먼저 잡고 보면 답은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거지. 10번도 뭐 달리기, 요거는 괜찮습니다. 요런 문제 너무 좋아요. 보면 도식화, 요런 것들 재밌는 문제가 되겠지. 보시면 요런 거 잘 봐야 돼. 키워드는 얘야. 그러니까 이게 도식화라는 건데, 어근은 네모로, 접사는 동그라미로 표시하래. 그럼 생각을 해봐. 그냥 해보는 거야. 이거 보지 마. 달리기를 형태에서 분석해봐. 그럼 얘는 달리 플러스
기 이렇게 돼야겠지. 그러면 얘는 달리다 해서 달리면 갖고 왔으니까 어간이고 기는 접사가 붙은 거야. 그러면 어간이 접사가 붙는 순간 얘가 뭐가 돼? 근. 그럼 어근은 네모, 접사는 동그라미 알았네. 그럼 얘는 표시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돼야겠네. 답은 3번. 너무 쉽게 풀렸겠고. 그 다음에 11번. 쟁이와 장이. 이거 너무 쉬워요. 이거는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보통 장이가 붙는 것들은 전문적인 직업이야, 직업. 근데 어떤 직업? 전문적인 직업. 쟁이는 전문적인 직업이 아니라 뭔가 그런 걸 하거나 그런 걸 하는 것과 관련된 사람들을 부를 때 쟁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요술쟁이, 요술할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겠지. 만약에 요술이 전문적인 직업이야, 그러면 요술장이라고 해야 되는 거고. 근데 그렇게 쓰지 않잖아. 그래서 보시면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풀어보는 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쟁이, 그 다음 뒤에도 보면 장이, 이런 것들이 자주 나오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지금 옛날 것들은 보기가 많잖아. 그런 거 공부할 때는 이걸 지식처럼 공부하는 게 괜찮다는 얘기지. 그래서 답은 너무 쉽게 고를 수 있겠고, 얘도 마찬가지야. 보.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보가 결합한 건데 단어들이 보면 뭐야? 사람이야. 그러면서도 명사, 파생, 접사, 보라는 거 알아두시고, 뒤에서도 계속 나올 거야. 꾸러기 마찬가지야. 앞에 보면 명사가 오고 거기 뒤에 붙는, 명사 뒤에 붙는 접사로서의 기능이 있는 거지. 그래서 그런 성질이 가득한 사람들을 무슨 꾸러기, 욕심이 가득하면 욕심꾸러기, 장난이 가득하면 장난꾸러기, 심술이 가득하면 심술꾸러기,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 했죠. 답은 4번입니다. 강조할 때 쓰는 게 아니지. 특히 쟁이는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그럴 수 있겠지만 쟁이는 아니지. 답은 너무 쉽게 풀렸고, 그 다음에 13번. 이런 것들도 그냥 알아보십시오.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공부하라고 가져온 것들이니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의미를 알아두시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들 하면 복수의 포인트, 얘도 복수의 포인트, 얘도 복수인데 가족,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답은 쉽게 고를 수 있겠고, 그 다음 14번. 요거는 이런 유형 찾으라는 거니까 이형 이런 유형 추론한 다음에 적용, 이렇게 풀면 됐겠지. 그래서 본을 봤다 하면 벌써 봐봐, 괄호돼 있지. 그럼 첫 번째 포인트가 뭐냐? 조사가 생략될 수 있어야 돼. 그러면서 두 번째, 그게 뭐여야 돼? 생략된 조사는 목적, 어랑 관련된 목적격이 생략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럼 보시면 얘는 혼이 나다, 빛이 나다, 힘이 들다, 앞에 서다, 겁을 먹다, 이렇게 돼 있겠지. 그럼 전부 다 조사 생략은 다 가능한 거야. 근데 그 중에서 목적격이 쓰인 건 몇 번? 5번. 너무 쉽게 풀었네요. 그 다음에 15번. 벌써 포인트 나왔죠? 보기를 봤더니 새로운 의미야. 그럼 융합 합성어 찾으라는 얘가 되겠지. 그래서 융합 합성어가 아닌 걸 골라라 라고 했네. 그러면 새로운 의미를 지닐 수 있는 거, 손과 발, 그대로 손발이야? 그치. 그럼 답은 1번. 1번. 요게 답이 그냥 되겠지. 뭐 우리 수업 시간에 피땀 흘려 이런 것도 그냥 했었으니까 너무 쉬운 거고. 그 다음에 16번. 이것도 괜찮지. 적절하지 않은 것 고르랬네. 대등합성어. 근데 재밌는 건 이런 것들 봐보는 게 재미로 있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보편적 사고방식. 그래서 작은 거에서 큰 거 순서로, 가까운 데서 먼 거 순서로, 긍정적인 거에서 부정적인 순서로, 이렇게 합성어를 만들어야 돼. 그리고 앞에 시간도 앞에서 뒤로니까 그래놓고 적절하지 않은 거 보세요. 여기 가깝고 멀고, 시간적으로 빠르고 느리고, 긍정 부정, 숫자 작은 거 큰 거. 답은 2번 대등합성어가 나왔지. 그 다음에 17번. 형태나 의미 바뀜. 이거 뒤에서도 이거 비슷하게 나와. 근데 그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었다 플러스, 안 바뀌었다 마이너스, 요걸로 지금 장난치는 거. 그래서 이것도 유형이 반복되는 걸 볼 수가 있겠네. 뒤에 17, 18페이지 정도 이 근처 가면 아마 마지막쯤에 제가 넣어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앞인가? 여기도 있죠. 13페이지 가시면 형태 의미 변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똑같은 유형의 지금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래서 유형은 비슷하게 반복됩니다. 근데 좀 더 요즘에 알고 그냥 푸는 게 지금의 트렌드가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농과 밭 형태 어때? 바뀌었나? 아니죠, 그대로지. 벌써 틀렸죠. 오빠와 누이 형태 변했지. 또 틀렸네. 그 다음에 안과 박인데 안과 팍 틀렸고, 그 다음에 밤낮 그대로죠. 그 다음에 반지꼬리 바느질 변했지. 바뀌었다. 둘 다 맞네. 그럼 답은 벌써 4, 5번 중에 하나. 근데 반지꼬리가 바느질과 고리야. 그 음이 바뀌었나? 안 바뀌었잖아. 그럼 답은 4번. 근데 아까 어때? 이런 것들 그대로 나오는 거 보입니까? 그래서 예문들은 계속 어차피 교수님들이 쓰는 예문들은 거기서 거기다. 그래서 이런 거 볼 때 기출에 나온 단어들 또는 제 책에 나와 있는 단어들은 꼭 보시길.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18번 형태소 관련된 건데 우리가 이미 이런 거는 앞에서 실질과 형식 해가지고 했으니까 틀렸죠. 이거는 뭐 통사로만 배웠어도 알겠지. get은 미래 시제 확인하랬지. 뭐 추측 의지 가능성일 때. 근데 끝났겠군. 추측이잖아. 근데 지금이네. 현재에 대한 추측 이렇게 갔어야지. 미래 시제가 아니지. 그 다음에 19번에 신조어 같은 걸 고르래. 낚시 플러스 글이야. 그럼 얘는 어근 플러스 어근을 했더니 합성어 어근이 되는 거. 이렇게 골랐어야겠네. 근데 얘네 단일어 단일어. 이 둘은 단일어겠고, 노력 플러스 1 플러스 9. 얘네들 뭐야? 파생어지. 그럼 합성어 되는 거 3번. 말도 안 되는 문제. 그 다음에 이런 거 너무 좋죠. 이게 뭐야? 우리가 심화 시간에 배웠던 직접 구성 성분 또는 직접 성분 분석 또는 직접 구조 분석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인데, 그래서 얘 보면 말 플러스 다툼으로 분석이 되고, 다툼은 또 다투 플러스 미음. 그래서 내가 오히려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했어? 형태소 분석을 다 해라. 그래놓고 합쳐가라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 얘는 어근의 어간의 접사 이렇게 됐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배운 걸로 얘기하면 파생후 합성. 우리가 배운 거 파생후 합성을 고르시면 되는 문제였겠죠. 그럼 형태소 분석을 다 해놓고 파생후 합성을 합쳐가면 되겠지. 그럼 얘는 들 플러스 기름, 웃 플러스 플러스 보. 그 다음에 달리 아까 했었고 안되고, 나들 나고 들고 이. 그러면 지금 가능한 건 1, 2번으로 지금 보이지. 왜? 앞에가 어간이 와야 되고 얘는 앞에가 어간 접사여야 되는데 얘는 벌써 어간 접사니까 틀렸지.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인데, 또 두 번째가 뭐야? 이 뒤에서 파생이 되고 마지막에 합성해야 되지. 근데 뒤에서 파생이 되고 마지막에 합쳐지는 거 가능하지? 근데 얘는 들이가 되나? 안 되죠. 답은 1번. 너무 쉽게 고를 수 있었네. 그 다음 21번. 아까도 이런 문제 나왔었지? 그래서 어근 합성어. 너무 쉽게 고를 수 있는 문제는 반복된다. 그 다음에 22번 보시면 어근과 어근이 결합했다. 합성어. 그 다음에 이 둘은 니은 디귿은 파생어인데 접두사 어근. 그러면 접두 파생어가 되는 거고, 얘는 접미 파생어가 되는 거겠지. 그래놓고 예문을 주고 고르시오라고 얘기를 했네. 그러면 얘는 맛 플러스 대기업, 눈 플러스 그늘, 맵시 플러스 꾼이니까 얘는 합성어 기억이 되겠고, 그 다음에 얘는 뒤가 전미파생어니까 디귿, 얘는 니은 기억. 왜 이래? 기억이 써져야 되는데 안 써졌네. 그럼 답은 1번. 그 다음에 좋죠. 21년 보이시죠? 옛날에는 이렇게 냈던 게 긴지문의 시대가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안 읽어도 되겠죠. 우리는 이미 심화 문제까지 하고 긴지문의 시대의 유형까지 다 봤었지. 형태소 분석하면 얘는 뭐 플러스 2 플러스 동이다. 근데 파생 후 합성이 되는 직접 성분 구성을
진위화되는 걸 찾으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러면 얘는 어근 접사 어근이면서 파생 후 합성을 찾았어야 돼. 그러면 얘는 벌써 접사 틀렸죠? 어근 접사 어근 얘 가능하고 어근 접사 어근 얘 가능하고 접사. 그럼 지금 보시면 어근 틀렸고 이 두 가지인데 그럼 정확히 한번 분석을 해보자. 어간이죠? 이 접사죠? 통은 어때? 어떻습니까? 접사겠지 여기서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먼저 어떻게 돼야 돼? 어근과 접사로 어근과 접사로 결합이 되고 이 어근도 또 어근 접사로 또 나뉘어야 돼. 그래서 어근 접사가 될 수 있는. 근데 어근 접사 어근 틀렸네. 답은 1번. 그러니까 이렇게만 푸셔도 충분히 다 풀린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문제 풀 때는 금방금방 푸는 게 포인트 잡아버리면 뻔한 문제가 된다는 거지. 2013년이니까 지금 다 주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읽었더니 형태에서 분석만 해도 맨 플러스 주목. 우리는 뭘 했었어? 맨손 이렇게 많이 얘기했었지. 날짐승 정규반 또는 우리 특강 때 그대로 했던 거고, 아까 군소리 그럴 수 있어. 쓸데없는 소리. 그때 군밤 아까 얘기했죠. 군 밤이다. 답은 3번. 파생어가 아니지, 합성을 하니까. 그 다음 돌다리 얘기고 집안 너무 지금 계속 반복되는 얘들 그냥 보이셔야 되고, 그 다음 얘도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하네. 근데 이런 것들은 바로 봅시다. 제가 그냥 포인트를 짚어버리면 보시면 되살리다 이런 거 봐봐. 되 플러스 살 플러스 리 플러스 다가 되겠지. 그러면 접두사 대와 접미사 리가 붙었다. 그러면서 하나의 어근에 결합해서 단어의 품사를 바꿨나? 살다가 뭐야? 동사지. 그럼 살리다도? 그럼 얘는 답은? 우선 말도 안 되는 게 되는 접두사잖아. 그럼 접두사는 한정적이라니까. 이거 바꾸는 거 자체가 이거부터가, 그러니까 얘를 생각할 필요도 없어. 얘가 벌써 틀린 거야. 답은 이렇게 찾았으면 금방 찾았겠고, 그 다음에 26번 뭐 요즘 오히려 요즘에 좀 더 좋은 거지. 요즘 보기에다가 요런 것들 아까도 계속 얘기하죠. 구조화를 이렇게 주고 여기에 각각 해당하는 걸 바로 예문해서 고르는 요즘 트렌드. 그 다음에 한번 볼까? 명사와 결합하냐? yes. 그리고 사람과 관련된 거랑 해가지고 스럽다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니까 사람과 관련되면서 스럽다가 되면 B, 안 되면 C. 동식물과 관련된 건 A. 이렇게 골라야겠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게 마지막 트렌드야. 얘부터 고르는 게 편하겠지. 왜? 단독이잖아. 그럼 A에는 동식물이랑 관련된 것만 나와야 돼. 어때? 이거 어때? 안 되죠? 어때? 안 되지. 그러면 이 둘 중에 나올 가능성이 큰 거야 지금. 그러면서 B에는 스럽다가 될 수 있어야 되고 C는 안 되고. 우리 기억나? 답다랑 스럽다. 내가 특강 때도 얘기했지. 답은 그 상태이면서 그 성질을 가질 때, 스럽다는 그게 아니면서 그런 성질을 가질 때. 그럼 보세요. 이런 것들 근데 뭐 볼 필요도 없는 거지. 틀렸는데 어쨌든 나머지 것들 지금 보시면 얘네들은 벌써 여기서 나가리니까 볼 필요도 없고 2번 5번 1번 중에 봐야겠지. 그러면 여기가 사람이 B하고 C는 사람과 관련돼야 돼. 근데 어때? 벌써 말도 안 되는 거 나가 떨어졌고. 그러면 이 둘이 남은 거야 지금. 그럼 B는 스럽다와 연결이 자연스레 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스럽은 그게 아니면서 그런 성질이 있어야 돼. 아버지스럽다. 말이 되나? 아버지는 우선 아들이 있어야 되니까 그 상태이면서 그거인 거지. 그래서 얘는 아버지는 답다가 붙어야 되겠지. 그래서 답은 1번. 27번 사전 뭐 이런 것들 뭐 괜찮아요.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내용은 너무 쉬웠죠. 더욱 플러스 이, 더욱이라는 어근의 접사가 이가 붙어서 품사가 더욱과 품사가 다르겠군. 아니야, 더욱이도 부사예요. 답은 4번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28번 요거는 제가 할 건 아니고 공부하십시오.
아까 우리 꾼, 보, 장이, 쟁이, 둥이, 내기 너무 많이 나왔었지. 자주 나오는 것들이니까 요런 것들 지금 이렇게 정리된 것들 얘는 조금 공부를 하라고 제가 대놓고 가져온 문제니까 뭐 답은 이거지. 왜냐면 지역에서 태어나고 벌써 틀렸지. 그쪽에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 그 다음에 29 방금 봤던 거 그대로 나오는 거 보입니까? 푸세요. 푸시면 틀렸죠. 전문으로 만드는 사람 뭐랬어 아까? 전문, 직업 이렇게 되면 장이 이렇게 아까 키워드 잡았으니까 풀기 쉬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30번도 그냥 똑같은 유형이니까 읽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31번 너무 좋죠. 배웠던 거를 약간 보시면 이것 또 하나의 포인트야. 젊음은 표제어야. 근데 늙음은 표제어가 아닌가요? 지금 질문을 했어. 그럼 보시면 표제어는 파생명사야. 근데 동사의 명사형은 표제어가 아닌 거야. 그럼 파생명사가 됐다는 건 뭐야? 파생 접사가 붙어버린 거지. 그러면 명사를 만들었으니까 명사 파생 접사가 붙었어. 그럼 뭐가 돼 결론이? 명사면서 명사 기능이야. 근데 얘네들은 뭐야? 동사의 명사형이라는 거 뭐야? 용언의 명사형이지. 그럼 얘는 뭐야? 품사는 동사이면서 명사 기능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 수업 시간에 뭐로 설명했습니까? 서술성으로 설명했던 거 기억나죠? 얘는 명사니까 서술성이 없고 얘는 서술성이 있다. 그러면 지금 뭘 찾으래? 표제어가 되는 거. 그럼 표제어가 됐다는 건 명사가 된 거니까 서술성이 없는 걸 찾았어야겠네. 그녀는 그녀의 수줍다. 안 되네. 답은 1번이네. 나는 가진 돈이 전혀 없다. 가능하고 그녀가 많이 먹다. 그는 경력이 남들보다 많다. 내가 늘 빨리 걷다. 다 가능하죠. 답은 너무 쉽게 찾을 수가 있어야 됐겠네. 그 다음 문제도 보시면 요것도 뭐 그냥 보셔야 되는 문제네요. 품사가 바뀌는 경우, 품사가 바뀌지 않는 경우 해가지고 예문 적용하는 문제니까 뭐 이런 것들은 보십시오. 얘도 똑같은 문제니까 아까 요런 것들은 제가 해설하기보다는 보시는 게, 왜냐면 쟁이 아까 말했잖아. 너무 쉽잖아. 그러니까 반복된다니까. 쟁이는 그런 성질이 가득한 요런 거로 했지. 틀렸죠. 장이는 전문적 직업 요런 거 얘기했던 거니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34번 보시면 각각의 어근이 지닌 의미가 그대로 유지되는. 그럼 얘는 일반적으로 합성어잖아. 어근과 어근이 결합해야 돼. 덥, 늦, 돌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서 해당하지 않은 걸 고르라네. 덮은 밥, 늦은 봄, 돌다리, 안개, 비. 그럼 얘네들은 다 밥을 덮는 거고 늦은 봄이고 돌로 만든 다리고 안개가 비가 안개처럼 내리는 거고. 근데 얘는 진짜 가게가 구멍이야? 아니지. 그만큼 작은 이라는 의미로 바뀌었네. 새로운 의미. 그 다음 35번 보시면 통사적 합성어 그래놓고 고르고, 비통사적 합성어 리을 그래놓고 뭘 고르래? 리을 미음 해놓고 적절한 것. 그럼 보시면 낯설다, 뜬 소문, 그 다음에 요렇게 해야겠네. 아까 얘기했던 거 그대로 나왔죠. 첫사랑. 그럼 얘는 뭐가 돼야 돼? 그치, 관형사 플러스 체언. 니은 맞네. 그 다음에 그대로 나온 거죠. 요런 것들 재밌잖아 벌써. 관형사. 그 다음에 낯설다, 낯이 설다. 체언의 용언 가능하겠고 용언의 관형사형. 뜨다에 니은 관형사형 붙고 소문 가능하겠고. 답은 5번이 되겠네. 용언 어간의 용언 어간. 그러면 아픈 뭐야? 명사지. 틀렸죠? 바로 나왔어야 되고. 36번 요거는 재밌는 거잖아. 그러니까 형태 변화는 플러스 있다, 마이너스 없다. 의미 변화 마이너스 플러스. 그럼 이거를 우리가 하나씩 해봐.
형태 변화, 의미 변화. 어제 오늘 형태 변화 없죠. 안팎 형태 변화 있지. 말 손대 마소. 셋 넷인데 솔 남은데 형태 변화 다 있죠. 근데 의미 변화 어제 오늘 상황이 나빠진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그러면 얘는 의미 변화 진짜 어제 오늘 아니지. 오랜 기간 요렇게 얘기해야 되고 안과 밖. 그 다음에 말선은 그대로 선호도 소나무도 그대로.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는 기억해야 돼. 플러스 마이너스 얘네들은 전부 다 기억에 해당해야겠네. 답은 3번.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얘는 뭐 플러스 플러스는 여기 없잖아. 그럼 얘는 니은. 그래서 니은 기억이어야 되는데 답이 될 수 있는 건 3번밖에 없지. 그 다음에 37번 합성어 배열. 그러면은 뭐 통사적 비통사적 얘기가 나오겠지. 그러면서 비통사절 합성어를 찾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 중에서 비통사적 합성어를 찾아야 되는데 너무 쉽죠. 형태에서 분석해보면 뜨다에 는이 붙은 거고 깜짝, 생각, 덮은 지붕. 그러면 우선 너무 쉬운 건 얘는 은이 빠졌으니까 당연히 가능하겠지. 그러면 D가 들어간 걸 골랐어야 돼. 그러면 셋 다 있네요. 지금 세 개가 다 가능한데 그 중에서 깜짝 출현, 생각 구물. 생각은 명사. 그럼 명사 가능하고 얘도 는이라는 관형사형이 있고 깜짝. 이런 것도 조심해야겠네. 깜짝이 재밌네. 깜짝. 그래서 답은 4번. 그 다음 38번도 통사적 합성어를 찾으라고 해서 통사적. 그럼 아까 비통사적 네 가지 빼고 나머지를 골랐어야 되는데 얘는 덮은 밥인데 덮밥이 됐으니까 안 되고 돌다리 가능하고. 그러면 덮은 밥 들어간 거 다 빼버리고 그 다음에 돌다리가 들어간 건 가능하고. 그 다음에 하얀색. 봐봐, 얘도 조금 재밌는데 원래 하얗다겠지. 하얗 플러스 니은 플러스 색. 어간 관형사형 명사 가능하겠네. 통사죠. 그럼 하얀색은 돼야 되는데 그러면 4번 5번 중에 나오는 거고. 노푸르다 네? 틀렸죠. 높고 푸르다겠지. 연결어미가 빠졌네. 그러면 노푸르다를 뺐으면 답은 벌써 나왔고. 잘생기다 자리 부사니까 생기다라는 용언을 수식하는 거 가능하겠네. 답이 확정이 됐고. 그 다음에 요것도 보시면 뭐 너무 쉽죠. 명사 그 다음에 부사 명사 동사어간의 접사 동사어간의 접사. 걔 또 나왔네요. 그 다음에 얘도 동사의 어간 명사 동사어간 명사. 이런 걸로 봤을 때 벌써 나왔네. 명사 어간이 아니고 동사라니까. 그래서 용언 어간 동사 어간 이렇게 쓰는 게 더 좋았겠고. 그 다음에 얘도 우리가 이거 포인트 기억나? 어간은 어근보다 크거나 같다 했던 거 기억나? 그치. 그거를 잘 풀었어야 돼. 그래서 형태에서 분석을 해보면 이런 문제가 나오는 포인트가 얘인 거야. 왜? 어근과 어간은 같을 수도 있고 어간이 어근보다 클 수도 있거든. 그럼 얘는 기본형이 뭐겠어? 그치. 줄다에 이가 붙었기 때문에 어근은 줄이야. 근데 이가 접사니까 합쳐서 어간이 됐겠지. 힘들다. 힘도 어근이고 들도 어근이겠지. 오가다. 오도 어근이고 가다도 어근이겠지. 그러면 줄, 힘들, 오가 4번. 그냥 불렸어야 되고. 41번 요런 것들은 그냥 풀어보세요. 읽어서 푸는 것들이니까. 그 다음에 요런 것들도 뭐 어간이 연결어미로 연결되어 형성된 단어. 그러면 뭐 찾아야 돼? 연결어미가 들어가 있는 것들을 좀 찾으면 바로 나오겠지. 꿈을 꾸다 연결어미 없고 돌아서다 답은 그냥 나왔고. 그 다음에 또 나왔네요. 계속 반복되죠 단어가. 그래서 아까 관형사라 포인트 잡던 거 기억나? 처사고세 조심하랬지. 관형사 명사 가능하고 적절하지 않은 것이네. 2번 굵은 소문. 그러면 굵다는 형용사. 동사 틀렸네요. 형용사. 답은 2번. 그 다음에
44번도 비통사적 합성어를 찾으라. 적절한 거 찾으라는 거지. 그럼 비통사적 합성어 네 가지 케이스 중에 그냥 나왔네요. 뛰어놀다, 연결어미, 생략 바로 나왔고. 45번 얘는 이른바 부사죠. 감싸다 동사고, 바로잡다 동사고, 건널목 명사지. 근데 얘는 이름 플러스 바, 이루에 니은이 붙고 바가 된 건데 얘도 관형사 플러스 의존 명사가 하나로 합쳐져서 부사가 된 거고. 감싸다 얘는 감 플러스 감따가, 감따랑 싸다가 합쳐진 거겠지. 얘는 바로 플러스 잡다, 부사가 용언을 수식하는 거고. 얘는 건너 플러스 리을 플러스 목이겠지. 그러면서 우리말의 그럼 여기가 통사적, 통사적 중에서도 마지막과 전체 품사가 일치하는 거. 그러면 여기는 비통사겠지. 그럼 비통사부터 찾는 게 쉽겠네. 그러면 바로 용언 어간 합쳐진 얘가 감싸다, 니은이 되겠고. 그러면 니은의 A가 니은에 올 수 있는 것부터 보면 바로 나왔네요. 벌써 이 둘 중에 하나가 돼버리지. 그럼 이 두 개만 보면 벌써 답이 나오겠지. 기억하고 디귿. B를 봤더니 B 통사적이면서 어근의 품사가 일치, 전체 품사와 어근의 품사가 일치하냐, 그렇게 봤을 때 될 수 있는 거. 일치하면 이쪽으로 보내면 아까 얘는 지금 끝났고, 니은 잡다 동사인데 동사, 명사인데 명사. 그러면 C에가 디귿리을, 그 다음에 B에가 기억, 요렇게 들어가면 좋겠네요. 답은 3번 요렇게 되겠네. 그래서 하나씩 골라가다 보면 포인트 그냥 찾을 수 있겠고. 얘는 더 쉽네. 형용사 어근 앞에, 어근 앞에 접사가 오면 뭐야, 이거 접두사야. 그러면서 한정적이겠지. 어근 뒤 접미사, 그러면서 지배적이겠죠. 그걸 바탕으로 푸는 답 4번이네요. 새롭게 할 때 새가 뭐겠어? 내가 새로운 의미를 지니고 해서 접두사가 아니라 관형사라니까. 이때 새는 뭐야? 강조하는 걸로 짙고 선명한 이런. 그래서 색깔 앞에 새파랗다, 새빨갛다 이렇게 나오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포인트가 그대로 나온다는 거지. 21년이야. 반복되는 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알면 너무 쉽게 푼다는 거지. 답다스럽다 지금 계속 다 나왔던 거지. 그래서 복습하면서 한번 보세요. 여기도 보세요. 보면 군말, 군살, 그럼 뭐 갖고 장난쳐야 돼? 군밤 장난쳐야겠지. 선무당 요거는 조금 보실 필요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보 또 나왔고, 하다 우리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 그래서 형태론의 입장에 하다랑 그 다음에 통사론의 입장에 하다가 다를 수가 있다. 그러면서 아까 내가 머릿속 보는 명사 파생 접사라 했죠. 답은 품사가 바뀌었다고? 아닌데 꾀도 명사, 꾀보도 명사. 바뀐 거 없죠. 답은 4번이었어야 되고. 그 다음에 48번 지문 보시면 이런 것들은 솔직히 너무 옛날 시대라서 적절하지 않은 것 너무 쉽죠. 그냥 의미가 그래야 되는데 심하게 싸우다가 싸움질은 아니잖아. 싸움하고 질이 합쳐진 건데. 그 다음에 답일답이 이거는 좀 공부를 하시기를. 이거는 공부를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옛날에 심화에 넣어놨던 건데 이렇게 답과 관련해서 이미 나왔습니다. 뭐 얘도 옛날 건데 변화가 없다 한정적이겠지. 변화가 있다 이런 것들은 지배적이겠지. 근데 둘 다 해당하는 거. 근데 아까 뭐랬어요? 사동이나 피동 조심하라고 얘기를 했었네. 답을 보면 5번 이렇게 풀으셨어야지. 왜냐면 예를 들어보면 책을 읽다 그러면 사동일 가능성이 크지. 왜? 목적어니까. 근데 누가 책을 읽히다 그대로 목적어가 있는데 틀렸지.
그 다음에 보. 아 지겹습니다. 또 나왔네요. 명사 파생. 그러면서 지기 꾸러기 장이 제발 그냥 공부를 하시기를. 똑같죠 아까랑. 그 다음에 52번 파생어. 의미가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보십시오. 너무 쉬우니까 공부하기 좀 그런데. 그 다음 50, 요런 거 너무 좋죠. 보이지? 품사랑 문장 구조가 둘 다 바뀌었어. 근데 품사는 안 바뀌었는데 문장 구조만 바뀌었어. 품사만 바뀌고 문장 구조는 안 바뀌는 게 있어. 둘 다 안 바뀌는 한정적이겠지. 요런 거 가지고 하면 지금 보면 가는 둘 다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내가 말했어. 사동피동 이런 것도 다 사동피동이야. 지금 사동피동의 문제 가능한 거지. 그럼 보시면 품사도 바뀌고 문장 구조도 바뀌어야 돼. 형용 내가 수업 시간에 그대로 했던 얘기네. 그냥 너무 쉽게 풀렸어야 돼요. 우리가 배우고 본 사람들은 제가 했던 얘기니까 이중사동 얘기하면서 이중피동 얘기하면서 다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냥 찍히겠지만 처음 보는 제 강의를 듣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뭔 소린가 저게 뭔 해설이야 라고 하고 있겠지. 그 다음에 54번 얘도 뭐 되다 보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읽으시기를. 그리고 55번도 너무 어이가 없죠. 지금 보다 보면 지금 단어들이 계속 반복되잖아. 개도 그렇고. 근데 이거 우리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거 기억나? 뜰이나 틀이. 이거 우리 김지문으로 수능 나왔던 거라 했지. 옛날 불수능 해가지고. 근데 얘는 강조하는 의미를 지닌 거라 했지. 사동사 파생은 아니죠. 너무 말도 안 되는. 그래서 복습의 문제입니다 이거. 그 다음에 최신 트렌드의 문제. 그래서 둘 이상의 어근. 그럼 뭐겠어? 합성어. 그 다음에 얘는 어근 앞에 음이 더해주니까 접두. 그 다음 얘는 전미. 얘는 단일어. 그래서 지금 기억과 니은 합성어랑 전미 파생어 찾으란 얘기네. 그러면 보면 얘는 상관이 없죠. 접두니까. 그 다음에 어느새 기억 합성어 톱질 전미. 그 다음에 전미 합성어. 그럼 기억에는 어느새 꺽쇠. 요것만 찾았어도 그냥 그냥 나왔네요. 답은 1번. 그러니까 하나라도 집중해서 찾고 나면 나머지는 답을 찾기가 쉬워져요. 그 다음에 이것도 재밌네. 어근과 어근이 결합하는데 다시.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돼야 돼? 어근, 어근, 접사이면서 결론이 어떻게 해야 돼? 품사가 달라져야 돼. 그러면 순서가 어근, 어근, 접사이면서 품사가 원래랑 달라진 것들. 이런 거는 접접 틀렸고, 바늘 플러스 질이니까 틀렸고, 겹겹이 그럼 가능하고, 다듬의 이 어근 접사 접사 틀렸고, 접사 틀렸. 뭐야 형태소 분석만 해도 그대로 나왔지. 근데 겹겹이를 하면 겹이 명사야. 얘도 명사지. 근데 이라는 접사가 붙었더니 겹겹이는 부사가 되거든. 그래서 형태소 분석만 잘했어도 풀리지만 요것도 알아두면 좋겠지. 겹겹이는 부사. 애들이 겹겹이가 부사인지를 잘 모르니까. 이가 보통 명사 파생 접사가 많으니까. 근데 제가 이 부사 파생 접사 이거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뜨개질 또 형태소 분석이죠. 형태소 분석은 지겨워야 돼. 뜨다에서 시작하겠지. 그리고 뜨는 행위는 뜨개가 되겠고 거기에 질이라는 게 붙겠죠. 그럼 얘는 원래 어간이었는데 접사가 붙었어. 그럼 합쳐서 뭐가 돼? 어간이 됐죠. 근데 여기에 또 질이라는 접사가 붙었어. 그럼 얘는 또 어근이 되겠네. 그래서 어근에 접사가 붙어 있는 전미 파생어가 되는 건데 여기서 벌써 한번 뭐 됐어? 파생이 되고 또 파생. 그래서 우리 반식으로 얘기하면 파생 후 파생을 고르란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파생 후 파생이 될 수 있으려면 접사가 두 개는 있어야 돼. 그리고 하나가 어근이 붙어 있어야겠지. 얘는 어근이 두 개네 틀렸고, 병하고 막 어근이 두 개네 틀렸고, 밀고 닫다 어근이 두 개네 틀렸고, 얘는 군 접사 겉 명사니까 어근 그 다음에 또 접사. 그럼 얘는 접어접이고 얘는 싸우다에 어근에 접사 미음이 붙고 거기에 또 미음. 그럼 보면 어접접 어접접. 답은
다음에 그냥 계속 똑같은 문제예요. 보시면 이해만 잘하시면 어간이 있는데 3개 이상, 그러니까 3개로 구성이 돼야 돼. 그러면서 직접 구성 요소가 어근, 어근이, 그래서 ABC인데 하나는 어근, 어근,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 접사 이렇게 되겠지? 왜 어간이 되려면 접사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어근, 어근, 접사 이렇게, 또는 어근, 접사, 어근 이런 식으로 해서 3개가 결합이 되니까 그 중에 2개가 어근인 걸 찾았어야 되겠네. 그럼 형태소 분석을 하면 얘는 어간까지 분석하면 기본형이 내리가 돼야겠죠? 내리치. 얘는 뜯어넘기고 헛 플러스 돌다. 오 플러스 가, 오고 가니까 짓, 밥, 히. 이렇게 형태소 분석이 되겠고, 어근이 먼저 와야 되는 걸 고르면 얘 틀렸고, 접사 틀렸고, 나머지들 괜찮을 수 있고, 그 다음에 3개가 결합돼야 되는데 2개 틀렸고 2개 틀렸고. 답은 2번. 뭐 내용 몰라도 형태소 분석이 3개로 돼야 되고, 어근 어근이 앞에 오는 거 그냥 뭐 너무 쉽네. 어근부터 찾았으면. 그래서 우리가 빠르게 1시간 걸렸네요. 1시간 가까이 가지고 무려 21페이지 총 59문제 약 60여 문제를 해설을 해봤는데, 보시면 이 틀에서 벗어나는 게 하나도 없죠. 포인트 똑같고, 대신 접사나 이런 목록은 좀 공부를 하시기를. 왜? 그걸 알아야 더 빨리 풀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봤겠지만 단어들은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반복됩니다. 그래서 복습할 때도 제 책에 있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다 하셔야 되고, 그걸 바탕으로 기출에 나온 단어들은 또 보시기를. 그래서 형태로는 자주 보실수록 좋습니다. 기출은 특히 좋아요. 왜냐? 반복된다. 그래서 아까 쟁이, 장이도 그렇고 파생어도 마찬가지고 관형사 특이한 것들이 있었죠. 새하고 신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 또 군 이런 것들 특이한 것들은 반복되면서 계속 예문들이 나오고, 단위로도 하늘 같은 것들, 바다 같은 것들 계속 반복됐지. 그래서 기출을 보는 건 유형의 의미와 내용의 의미 2가지 다 있으니까 정부 가져가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유형까지 봤으니까 이렇게 분석하시면 형태론에서 단어 형성과 관련된 것들은 어지간히 다 봤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은 품사로 개별 품사부터 해가지고 내용까지 한번 살펴보는 걸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고생하셨습니다.